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자, 이제 사용자정 함수 마지막 단계 오픈 API를 활용해서 사용자정 함수까지 연장시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일단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기본적인 이제 결과에 대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와 연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구, 그 다음에 궁금한 연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사용자정 함수라는 정의를 해 놓는 거죠. 근데 그 사용자정 함수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웹에서 해당되는 연도와 그 다음에 구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샘플 하나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결과치 만들어 놓고 그 구와 연도를 파라미터 값으로 바꾸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 파라미터의 구에 해당되는 것은 이 원본 테이블의 구열에서 연도에 해당되는 거는 요 연도에 해당되는 걸로. 그러면 가나코 2010년도에 대한 1행부터 1000행까지 쭉 라인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파워쿼리는 그걸 여기다가 표현해 줄 수 있죠. 테이블로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 다 날려버리고 이 테이블만 확장시키면 해당되는 요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원본을 만들고 그 원본에 열을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를 통해서 이 파라미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를 완성할 겁니다. 대충 어떤 이제 시나리오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저는 채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굳이 엑셀에서 힘들게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파워컬에서 손가락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어떻게 사용자 지정 함수, 지금까지 저희가 해오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완성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테이블로 만들고요. 데이터 메뉴 가셔서 테이블 및 범위에서 그래서 파워쿼리를 던져주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던져주시면 일단은 여기 먼저 채우셔야 되잖아요. 요건 이제 그러면 요거는 구는 없고 연도만 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오류 나겠죠. 여러분 이제 요 정도는 다 아시겠죠. 변환 가셔서 채우기 가신 다음에 아래로 엑셀에서 요것도 채우기 하신 다음에 또 값으로 붙여넣기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수식으로 안 하셔도 되고 세상 간편하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 저희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사용자 지정 함수를 만들 때 빈 쿼리를 만들어서 그냥 수식 입력해서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주 원론적인 방법이고 저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 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함수로 전환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쿼리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파라미터 값으로 함수로 만들어서 궤를 또 활용해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새 원본을 하나 만드실 거예요. 새 원본을 만드실 건데 저희는 기타에서 웹으로 가져올 거죠. 웹으로 가져올 겁니다. 자, 웹으로 가져오는데 그냥 하나의 URL로 만드는 것보다 고급으로 만드셔서 파츠를 추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파츠가 필요한 게 저희는 1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고정값이죠. 고정값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종로구에 대한 부분들 하나, 그 다음에 종로구에서 여기까지는 또 고정값이죠. 저거 삭제하고요. 자, 이렇게 파츠로 나눠주면 저희가 나중에 작업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요거 빼야 되죠. 종로구. 그 다음에 저희는 요거 마지막 연도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 파츠를 가지고 하나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종로구 2012년에 관련된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새로운 쿼리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건 로우 열이니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다른 열 제거해 주시고 확장해서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해줘야하면 자기 이름 그대로 갖는 거죠. 앞에 접두사가 안 붙는 거죠. 이게 저희가 원하는 결과죠. 2012년 종로구에 관련된 공시지가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본 돼 있고 쭉 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뭘로 만드셔야 돼요? 요걸 함수로 만드셔야 돼요. 요걸 함수로 만드시는 방법은 고급 편집기를 선택을 딱 눌러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매개 변수값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시면 되죠. 자, 보시면 제가 파츠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파츠로 만들게 되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파츠로 만들면 얘가 요 엔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엔드, 큰 따옴표 요거를 얘가 이렇게 파츠별로 찢어주는 거니까 저희가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죠. 보통 URL 주소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페이지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뭐 1, 2, 3, 4 이렇게 페이지로 나눠져 있으면 그 페이지 번호가 뭐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파츠로 나누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만들 때, 수식 만들 때 복잡하게 여러 가지 파츠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거 되게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종로구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 종로구 요거를 뭐죠? 구명, 그 다음에 이걸 연도로 파라미터만 만들어주면 돼요. 알아서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 다 바뀐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종로구 요거를 갖다가 나중에 파트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함수를 만드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파라미터 값만 정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파라미터 값을 구명과 연도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 이름을 그냥 한글로 그냥 적고요. 그다음에 함수를 나타내는 equal, 그 다음에 부등호 표시해 주시면 이제 이거 함수를 쓰겠다. 이제부터 이 녀석은 밑에 있는 녀석은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함수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 녀석은 여기 보셨던 아까 연도하고 이제 종로구하고 여기 있는 연도 있죠. 여기 보시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희는 뭘로 하시면 돼요? 이게 구명, 이게 이제 파라미터 값이고요. 그죠? 상단에 정의해 줬던 그 다음에 연도에 대한 부분이 연도가 또 파라미터 값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구명과 연도가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 함수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녀석의 모습이 바뀐 겁니다. 지금은 쿼리였지만 구명이라고 하는 구명이라고 하는 이제 파라미터 값을 기반으로 해서 함수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완료를 누른 순간에 이제 fx로 바뀌겠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함수의 이름을 입력 공시지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표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구명이 2열이 되는 거고, 연도가 2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추가해서, 각각의 1행부터 1000라인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000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여기에서는. 자,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새 열 이름은 뭐 크게 안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나중에 다 확장할 거니까. 자, 이제 구명에 대한 부분은요. 구명에 대한 부분은 9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올 거고, 연도라고 하는 값은 열 이름이 연도라고 하는 이 열을 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불러오는 겁니까? 공시지가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한 새로운 열을 뭘로 만드는 거죠? 공시지가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해당되는 9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에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도에 대한 부분 요게 숫자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텍스트로 만들면 윗단계다 만들어야 되죠. 윗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변경된 유형으로 텍스트로 만들면 요것도 텍스트, 요것도 텍스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호출된 함수에 대한 부분에서 자, 이제는 제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나오죠. 기본적으로 API가 데이터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누르시면 외부 공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API의 특정한 이 기능을 가지고 만드는 이거를 데이터의 그 정보 수준에 대한 범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용으로 쓸 거냐, 조직으로 쓸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형태로 쓸 거냐, 정보 수준에 대한 부분들,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공용으로 선택하시고, 현재 이것도 공용으로 선택하시고 저장하셔야 되고 프라이빗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쿼리가 저쪽으로 이제 여러 개의 쿼리가 들어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개 만들어져 있던 각 구별로, 연도별로 만들어진,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0년도 데이터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악구의 2011년도의 데이터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 두 개는 이제 이미 필요가 없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열 제거하시고 요거만 확장하시면
추가 로드 하셔서 어차피 똑같은 이름의 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들 관악구 2010년 데이터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닫기 및 로드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결만 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12,000개, 1000개에서 12개니까 12,000개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관악구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 관악구를 예를 들어서 뭐 송파구, 그 다음에 광진구,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양천구 이렇게 바꾸게 되면 바꾸고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 하게 되면 오픈 API 열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000개 데이터 쭉 한 번에 가져왔고 다 끝났죠? 송파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들 광진구 보신 것처럼 양천구 데이터 다 가져온 거 확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주셨던 분은 이제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 여기에서 이제 뭐 새로운 열을 만들건 계산 조건 열을 만드시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파일로 하나로 합친 다음에 엑셀에 포용할 수 없는 100만 라인이 넘어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를 핸들링 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원하는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에서 긁어와서 12,00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도 불과 몇 초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제한사항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AP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1000라인까지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그단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API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 그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좀 더 추려서 가져올 거냐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 지정 함수를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 데이터 크롤링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뭐 약간 좀 여담으로 보시면 이제 파워 쿼리나 파워 MS 솔루션은 지금 엑셀 기반의 솔루션들 있잖아요. 이 빅데이터 처리는 사실 빅데이터용은 아니에요. 그건 선전 문구고요. 빅데이터용으로 몇백만 라인, 몇천만 라인 이상이 되는 건 사실 속도도 퍼포먼스도 안 나와요. 얘네들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 왜냐면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별도의 솔루션들이 따로 있어요. 뭐 하두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무슨 뭐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거짓말에 가까운 겁니다. 거짓말에 가까운 거고 얘네들은 뭐 선전하기를 무슨 뭐 1억 라인 이상까지 가져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1억 라인 이상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고 중간에 뻗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요구 사항은 몇십 기가의 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CPU는 몇 코어 이상 뭐 이게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지원할지도 모르겠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스토리지라든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기법들, 그다음에 그 저장하는 기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뭐 처리하는 기법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드웨어에 대한 시스템들, 스토리지에 대한 시스템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통계예요, 통계.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시야가 좁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세 개의 분야에서 완벽하게 다 정상을 찍은 사람을 우리는 하나로 합쳐서 통합해서 그 사람을 빅데이터 분석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사람의 소양은 일단 이 세 개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솔루션에 대한 그러니까 특정한 랭귀지에 대한 랭귀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보통 이게 요즘에 이제 파이썬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까지 가야 되니까 최소한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면 뭐 하둡, 그 다음에 스토리지 쪽에 관련된 뭐 DB, 그 다음에 약간 말씀드린 거 통계,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다 정상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정상인 그
실력자가 없어요. 각 파트별로는 있겠지만 그걸 다 아우르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가 붙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5개 정도의 파트에서는 정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통계를 잘 모르고 빅데이터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데이터 시각화 모르고 빅데이터 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통계적인 부분도 조금씩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실무적인 파트에서 관련된 것들. 뭐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요. 자, 이렇게 오픈 API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재정 함수를 통해 가지고 웹데이터를 어떻게 쉽게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뭐 각 따로따로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요 웹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이미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형태의 웹데이터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꼭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그 다음에 머리로 직접 해보시고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